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 5000 출발연에 21선 꼭 만나야 해 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그림은 뭉크의 절규입니다. 왜 이 그림의 주인공은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지금 시장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뉴스, 블로그, 유튜브, 증권사, 전문가, 지인으로부터 주워들은 정보로 바로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산 주식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그가 산 코스닥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에 대한 검증 과정은 간단합니다.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 언젠가는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차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트 보는 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청이 중요합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주가 9월 중간값 전환선 까만색 그리고 빨간색 기준선 26개월 중간값 그리고 장기 이평에 해당하는 구름대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밀어서 뒤의 주가와 비교하는 후행 스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후행 스팬 기준선 구름선은 신호가 느려서 활용하기 어렵고 대체로 이제 까만색 전환선과 봉의 위치 관계로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까만색 전환선 위로 쭉 캔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캔들이 까만색 전환선 아래 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캔들이 일시적으로 전환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11월 달에 큰 양봉을 만들며 전환선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12월 달에 캔들이 이 까만색 전환선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상승세로 바뀌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선과 빨간색 기준선과 검은색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단기에 해당하고 기준선이 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이 아래에 있을 때 하락세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을 때 상승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기적으로 하락세였기 때문에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이제 장악형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해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 시도 중이다. 다만 이제 상승이 확인되려면 전환선하고 까만색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환선은 또 빨간색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상승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저희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대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IMF 1999년 그리고 팬데믹 2020년. 왜냐하면
IMF로 2파 조정이 완료되고 닷컴 버블을 기점으로 한 3파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4파동 조정이 완료되고 빅테크 버블을 기점으로 한 대5파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 때 이제 닷컴 버블을 기점으로 한 3파동을 보면 이 닷컴 버블로 미국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죠. 그게 이제 한국으로 흘러들면서 5천에서 2천까지, 500에서 2천까지 4배 상승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비슷한 양상이 지금 닷컴 버블 양상이 빅테크 버블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빅테크 버블에서 생긴 그런 미국에서 생긴 유동성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3파동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파동 역시 이제 시작점이 2200에서부터 4배, 88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의 월봉으로 보면 이제 좀 더 긴 스팬으로 보면 대5파동이고 사실 그 이전은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고 지금 대5파동 상승에서 1파 상승, 2파 조정을 마무리졌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2파 조정 A, B, C 이렇게 마무리졌던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제3파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관론자들은 C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1500 근처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C파 조정을 지그재그로만 보는 사실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 파동은 지그재그뿐만이 아니고 플랫 예를 들면 2100에서 3000까지 올라갔다가 2100까지 떨어지는 플랫 형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불규칙도 있습니다. 불규칙은 더 높이 올라갔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파동이 있는데 삼각형 파동은 지그재그랑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폭은 지그재그랑 달리 저점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삼각형 파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파 상승이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5파동 상승에서 3파동 상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 3파동 상승이 얼마나 크게 나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파 팬데믹 20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그림이 조금 높이 그려져 있는데 대략 185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파 조정이 있었고 11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상승할 건데 이게 상승 목표치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1파 상승에 1854에 1.618배 즉 30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파의 저점이 2273에 3000포인트 하면 결 5272 정도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의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왜 2023년 11월이 3파의 시작점인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3파의 시작점이 되려면 2023년 11월 이 저점이 2파의 저점이 돼야 하는데 2파의 저점이 되려면 3300에서 A파 하락 2022년 10월까지 그리고 8월까지 B파 반등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C파의 끝이 되려면 이게 C가 돼야 되는데 C가 사실 하락 충격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보면 이게 CA1, CA2, CA3, CA4, CA5 그래서 5개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2파의 저점, 즉 3파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안 좋은 입장으로 이게 C파의 저점이 2파의 저점이 아니고 2파의 저점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C파 하락 충격 파동인데 보통 5개의 파동 중에 세 번째 파동이 길거든요. 그러면 C의 1, C의 2, 2개의 파동을 잡아서 C의 3, 그리고 C의 4,
C의 5 이렇게 떨어져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상으로 보면 이게 C의 4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C의 5가 남았더라도 어, 앞으로 남아있는 게 3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겁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3파동 상승에 들어섰고 또 5천 이상 올라야 되는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사이클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릭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클릭 기업인데 사이클릭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릭 성장주의 특성상 결국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점점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면 이 파란 선이 60월선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이 60월선을 찍으면 3배 내지 4배 오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고 2008년 12월에도 그랬고 8,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그리고 2015년도에도 2만원에서 찍고 10만원까지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2022년 9월에 또 60월선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4배 상승하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7만원인데 삼성전자가 그때 지금 현재 코스피가 2,500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20만원 갔을 때 코스피 5천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월봉 캔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월봉상 이제 캔들 차트에서 이제 봉이 사실 월봉에서는 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봉이 확정됐고 양봉의 모양을 여기다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이전 달 캔들보다 살짝 높은 데서 출발해서 이전 달 캔들을 압도하는 이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더 낮은 데서 시작해서 이걸 싹 잡아먹었으면 장악형 캔들이어서 완벽했는데 다소 좀 1% 정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긴 몸통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바닥형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는 이제 지금 오늘 12월 1일인데 음봉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5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5월선 위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세라는 건 이제 봉이 5월선 위에 있는 거거든요. 하락세는 봉이 5월선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제 이게 결국 코스피가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끼리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저점끼리 연결해서 지지선을 그려보면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 추세선하고 그 사이에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결국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하는 모양인데 이번 달에 이제 양봉을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캔들 차트인데 주봉상 캔들 차트에서는 빨간색 20주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주선 위에 있을 때 상승하고 있고 20주선 아래에 있을 때 하락합니다. 그럼 현재는 20주선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20주선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지금 지난주에 20주선에 닿았고 이번 주에는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20주선 위에 계속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월봉과 마찬가지로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은 이제 여기서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미 장악형과 같은 바닥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지금 이번 주에 살짝 이제 돌파를 했는데 양봉으로 세워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본 캔들 차트입니다. 일본 캔들 차트는 일본에서는 이제 61선이 중요하죠. 61선 위에 있을 때 상승세, 61선 아래에 있을 때 하락세인데 6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사실 이게 추세선으로 보면 하락 추세선이 있었고 이제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쐐기형 모양이에요. 하락 쐐기형 모양이었거든요. 쐐기형 모양에서 사실 아래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여기 밀리면 이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모양새였는데 가짜로 돌파해서 이제 사실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이 하락 세기 패턴의 상승 패턴을 완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헤드앤 숄더형인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물구나무선 모양이죠. 이 역헤드앤 숄더형, 그러니까 상승으로 바뀌는 두 가지 패턴이 나왔어요. 역헤드형, 숄더형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했고 현재 61선 중요한 61선 돌파해 놓은 상태고 게다가 201선까지도 돌파해서 거기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밀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중요한 점은 지금 아무튼 21선과 이격이 있다. 그리고 21선과 6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주가 조정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린저 밴드 잘 언급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횡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양입니다. 일봉상으로 이제 지표를 보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지난번 하락 때 이제 LRS 주가 여기서는 하락 속도였겠죠. 하락 속도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저점도 상승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제 그 다이버전스를 시연을 해서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격이 21선과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격 조정이 이 데드크로스가 그러니까 LRS 데드크로스 나고 그 다음에 RSI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급격하게 일어날 걸 우려했으나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드는 모양이 이제 서서히 줄고 게다가 지표의 하락 속도도 느리면서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21선 이격 조정이 완만하게 횡보 조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어서 좀 다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봉상 스토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틱은 결국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가 변동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는 높은 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다. 결국 이제 스토캐스틱은 모멘텀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지금 생겼고요. 상승 모멘텀이 생겼고 장기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줄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상승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다. 코스피의 펀더멘털로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 PB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밸류는 오늘 값이 아니고 어제의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2023년 11월 30일 일자로 보면 PBR인데 PBR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장부가 대비해서 이제 시장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장부가가 100원인데 시장가가 90원이면 이제 90원에 사서 1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1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을수록 장부가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유리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이제 종가가 2535.29였고 그때 PBR이 0.92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PBR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는 아니고 한국인데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코스피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다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입 중에서 특히 그 무역 수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코스피의 유동성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축입 환율인데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만이 환율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날짜 달을 보니까 2023년 10월 자료더라고요. 그 2008년 리먼 사태 때 보면 수출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 이쪽으로 위쪽으로 나오면 무역 흑자인데 무역 흑자가 계속 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리먼 사태 전에 이제 유가가 엄청 급등하면서 무역이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적자가 돌아서면서 환율도 안 좋아지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상은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무역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온 거죠. 유가가 내려오고 무역 흑자가 돌아서면서 반등했고요. 지금 현재 빅테크 버블 상태라고 보는데 현재도 보면 팬데믹 때 이제 무역 흑자가 유지됐죠. 유지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출도 상승하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엄청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도 나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도 나면서 이제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한 5달 정도 됐죠. 무역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수출입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동향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인데, 이 코스피라고 꼭, 안 불러도 됩니다. 한국입니다. 이것도 2023년 10월 자료인데, 파란색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색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지수니까 지금 경기 흐름, 우리 체감 경기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선행지수는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저는 이제 팬데믹 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바닥치고 또 바닥치고 쌍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면 선행지수 바닥치고 이게 쌍바닥 칠 거였으면 이게 여기서 꺾였어야 되네. 안 꺾이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코스피가 선행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쌍바닥 안 찍고 바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월봉인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의 반대가 금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건지 하락할 건지 이제 판단해 보려고 국고채 10년물 채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상승했는데 지금 뭐 그 채권 가격이 A, B, C 뭐 굳이 뭐 파동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 조정 파동을 쓰면 이렇게 표현인데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럼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행히 이제 채권 가격이 쌍바닥 찍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작이다. 이 쌍바닥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자기 가격 지난번 가격을 확인하는 습성이 있는데 확인해서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스토캐스틱도 보면 첫 번째 바닥에서 모든 모멘텀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세로 바뀌었다가 단기랑 중기랑 다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서 다소 재차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리테스트 과정 끝내고 재차 상승하는 걸로 봐서 모멘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상승 끝인 게 맞는 게 심지어 몇몇 나라는 벌써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번에 7번째 동결했는데 아마 다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릴 걸로 판단됩니다. 뭐 주봉인데 주봉은 보면 아까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리는 이제 상승 끝, 하락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이죠. 아까 그 무역 수지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에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올 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환차손을 입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돌아갈 때 환차손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얘기는 환율이 내려갈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1444원 고점을 치고 이게 이제 2022년 10월이었는데 에이파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거 거의 반등이죠. 뭐 미약합니다. 꼭 설명하려면 이게 A, B, C로 이제 반등했고 그다음에 C 파동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그 상승 모멘텀을 보면 이 하락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할 룸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환율은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살 만한 그런 요인은 됐다. 일봉으로 이제 환율을 일봉으로 보면 어 저번에 이제 코스피가 급하게 반등하면서 세 번 크게 하락했죠. 이 갭을 남기고 하락을 했는데 아마 뭐 이 방송은 아마라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이제 다 하락한 다음에 약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등세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가는 그렇죠. 유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 흑자냐 적자냐 이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유가도 하락되는 게 좋은데 유가도 많이 올랐었다가 13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원래 이제 비파 반등 고점부터 시파 하락 때까지 개인이 쭉 샀죠. 외국인이 쭉 팔고 기관은 이제 팔다가 좀 사다가 하다가 결국 반등 결국 이게 이제 3파 시작점으로 보는데 반등에서 기관이 먼저 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따라 샀고 개인은 팔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 장세는 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나. 그럼 기관이 주도 세력이면 기관이 미는 종목이 뭔가 이거를 쫓아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 월봉, 주봉에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봉은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엘리어트 파동도 대오파동 상승에서 지금 3파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에서 보면 월봉상 상승 장악형이 출현했어요. 장대 월봉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5월선, 20주선, 60일선이 중요한데 이미 돌파돼 있고 200일에서 지금 공방 중이다. 그 다음에 지표와 거래량을 보면 주봉상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일봉상으로 지금 21선 이격이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실질적인 출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동성 분석을 보면 이제 금리 환율 유가인데 결국 이제 상승이 끝났거든요. 그럼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수나 수출입 PBR을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고 이미 흑자 전환한 지 5달 정도 됐고 이제 수출입도 증가하고 있고 PBR은 뭐 0.92 정도.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키는 배터리가 하락세가 멈추는 건데 배터리 하락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 또 배터리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아까 리테스트 하는 현상, 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부족해요. 코스피를 상승하기 위해서 모멘텀. 뭐 재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딱 치고 갈 만한 주도주가 안 보인다. 지금 뭐 반도체를 주도주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수 관련주고 그게 세게 치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잡으면서 세게 치고 나갈 주도주 그게 안 보인다. 지금 그게 단점입니다. 코스피 종합 전망을 보면 상승 중이고 분할 매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면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매매 타점 어디다 씁니까? 그거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건데 코스피 종목 중에 200개의 똘똘한 종목들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거를 적절히 파생을 섞어서 레버리지를 만든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일봉상 코스피가 이 하락세경 완성하고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역해된 숄더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1선과 이격이 있어서 이격을 조정하는 게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가서 빨간 선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2540점에서 만날 거다.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2060에서의 골든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골든크로스 나서 조정을 하루 이틀 받으면 21선 안 닿고도 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닿으면 다음에 또 닿아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소원이 여기서 행보 쫙 해서 21선 만나고 떠나길 바랍니다.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그 장대 양봉의 고점 2500이죠. 여기를 돌파했으므로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고 이 2273은 역사적 바닥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봉은 좀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매매하면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매매 타점 1, 2, 3을 제시해 드리면 뭐 여기 지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20주선 돌파할 때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뭐 돌파했다고 보고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 주봉을 보고 매수하든지 금요일 날 그래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 이게 200주선이죠. 200주선 돌파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650 이상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최종적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331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봉으로 막 애써서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은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